현대의 여성인권이 그래도 많이 올라왔다. 봐라, 뭐 장관들 여자들도 다 하고 이러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사실상 그 보이지 않는 벽이 남자들은 느끼진 못하는 거죠, 사실은. 아직은 변하진 않은 노라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를 상기시키는 연출이었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대본을 사왔어요. 근데 영어죠? 네. 희곡에서 발견한 유쾌한 이야기를 충전해드립니다. 휘발유 들어갑니다. 오늘은 희곡 인형의 집에서 발견한 유쾌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작품은 노르웨이의 극작가 헨릭 입센의 대표작인데요. 이 작품은 헨릭 입센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극작가로 만들어준 작품인데요. 종종 이제 페미니즘 운동의 시초격으로 불려지기도 하는 작품이에요. 당시에 유럽에서도 여성 인권에 대한 사회의식이 좀 높아지던 시기였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헨릭 입센이 이 작품을 출판하면 분명히 엄청 유행을 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해가지고 처음에 출판사에다가 아주 넉넉하게 출판을 하라고 얘기를 했을 정도였는데 심지어 진짜 초판이 8,000부가 한 달 만에 바로 매진이 될 만큼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인형의 집의 영향력이 입센이 예상했던 수준을 완전 뛰어넘어서 유럽 각국에서 공연이 될 때마다 완전히 스캔들 수준의 반응을 불러일으킬 정도였고 이 작품을 둘러싼 논쟁이 너무 뜨거워서 아예 공적인 자리에서 이 작품에 대한 이야기 언급하는 것조차 금기시 될 정도였다고 해요. 우리가 명절 때 아버지 정치관이나 나의 정치관 대립하는 것처럼 그거는 내놓으면은 어쨌든 시끄러워지니까 우리 시끄러운 일 하지 말자, 암묵적인 그런 게 있었나 보군요. 그러니까 이 작품이 출판되었을 때 한편에서는 정말 이 가부장적인 시대였잖아요. 그때 당시만 해도 물론 뭐 지금까지도 그게 크게 나아졌나라는 것들을 좀 고민해봐야 되는 지점이긴 하지만 그때는 이 노라가 마지막 장면에서 가출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고 이거 완전 천지개벽할 일이다.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해서 비판을 많이 했다고 해요. 어떻게 어머니가 자식들을 버릴 수가 있냐. 예, 그러니까 이 인간의 본성으로는 그런 짓은 하면 안 된다. 이건 폐륜이다. 막 이렇게 공격을 많이 받아가지고 처음 공연되고 그리고 한동안 계속 공연될 때 그 결말을 바꿨다고 해요. 노라가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가출하지 않는 걸로. 근데 사실 이걸 따지면은 정말 이 작품의 전체적인 주제의식이라든지 작품의 의도와는 정말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잖아요. 용두삼이 이렇게. 네. 뭐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노라는 정말로 수동적인 캐릭터로 그냥 그대로 머물게 되는 것이고 근데 이제 또 아이러니하게도 그 결말을 바꾼 버전이 엄청나게 흥행한 거예요. 가부장적인 사회였으니까 그런 가부장적인 체제를 유지하는 그런 메시지를 가진 그 작품이 워낙에 또 큰 반향을 일으키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점점 시대가 지나고 의식이 좀 상승하면서 이 작품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제자리로 이렇게 돌아오긴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가부장적인 사회가 주류였기 때문에 우리가 전에 또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테네시 윌리엄스의 작품 뜨거운 양철 지붕의 고향에도 뭐 결말이 좀 다르다. 그랬던 것처럼 그때 당시에도 이제 가부장적인 사회여서 그랬었던 것 같고 요때는 이제 명백하게 이제 가부장적인 사회의 그런 체제들을 뭔가 유지하고 싶은 권력자들 아니면 남성들에 의해서 이제 작품이 좌지우지되는 것들을 보면서 정말 작품하기 한번 더럽게 어렵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도 희곡이 뭔가 지금 현 시대에서 하지 못하는 좀 더 나은 미래를 보여주는 기능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맞아요. 또다시 생각나는 건 이제 민중의적에서 했던 그렇죠. 얘기죠. 한 발짝 더 나아가야 한다. 네. 네, 그런 지점들을 보면서 역시 좀 의식이 있고 예술가가 작품으로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태도를 견지해야 되나 이런 지점들을 좀 다시 한번 떠올리게 만드는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이 작품은 변형도 많이 되고 있는데 20년 뒤에 집을 나갔던 노라가 돌아오는 버전도 한국에서도 공연이 됐었고 제가 작년에 영국에 있을 때 새로운 버전의 조금 다른 각색의 인형의 집을 봤는데요. 노라 더 돌하우스 이렇게 돼서 노라가 3명이 나오는 작품을 봤어요. 그래서 무대에 이렇게 3개의 문이 있고
거기서 이제 노라가 한 명 등장을 해요. 그리고 이제 첫 대사를 3번 반복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게 시작하는데 이 노라들이 1918년의 노라, 1968년의 노라, 2018년의 노라 이렇게 50년 간격을 둔 3명의 노라가 등장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노라들이 번갈아서 그게 시간적 흐름대로 연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그 18년대 상황도 됐다가 68년도의 상황도 됐다가 2018년의 상황도 되고 이러거든요. 남편은 한 명이 계속 연기를 하고 이 노라들이 번갈아 가면서 노라를 했다가 또 친구 역할을 했다가 이렇게 좀 번갈아서 하긴 하는데 그걸 보면서 시대는 변해도 여성의 삶이 크게 변한 게 없네? 라는 느낌이 확 오는 연출이었어가지고 되게 좋았어요. 남편이 한 명인 것도 그 연출이 아주 극대화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재밌었던 게 원작에서는 노라가 계속 마카롱을 먹잖아요. 근데 그 작품에서는 18년도에 노라는 설탕 같은 걸 먹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68년도에는 미국의 주부들이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서 에페드린 그걸 먹으면서 집안일을 완벽한 주부가 되는 게 필요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약을 몰래 먹고 그리고 2018년에 노라는 조그만 술병을 숨겨놔서 몰래 마셔요. 그래서 뭔가 주부를 위로하는 그 아이템이 시대에 따라서 바뀌는 것도 되게 연출적으로 재밌는 부분이었고 되게 재밌었어요, 작품이. 현대의 여성 인권이 그래도 많이 올라왔다. 봐라, 뭐 장관들, 여자들도 다 하고 이러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사실상 그 보이지 않는 벽이 남자들은 느끼지 못하는 거죠, 사실은. 여성이 되지 않고서야. 뭐 그런 지점들을 떠올려 봤을 때 아직은 변하진 않은 노라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를 상기시키는 연출이었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대본을 사왔어요. 근데 영어죠? 네. 번역해서 한번 읽어주시죠. 헨리 깁센이 인생 작가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 헨리 깁센의 작품을 볼 때마다 계속 충격적이었어요. 그 충격이라는 것이 이 작품이 그 당시의 사고방식, 가치관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작품이었을까라는 지점들을 보면서 헨리 깁센도 굉장히 용감한 사람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그 작품 속의 캐릭터들도 정말로 용감한 사람들이구나 존경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런 작품들을 계속 보면서 저 항상 10년 앞서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했잖아요. 네, 맞아요. 헨리 깁센의 작품 속의 캐릭터들은 그 매력이 있다라는 것들을 넘어가지고 정말로 존경스럽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좀 숭고하죠. 맞아요. 저도 그 노라의 대변신에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었는데 초반에는 계속 뭐 나의 종달새, 뭐 다람쥐 뭐 이러면서 이렇게 철없는 여자처럼 보여서 저 여자는 왜 저걸 저러고 있지? 막 이러다가 갑자기 진짜 그 중후범구 사건을 겪으면서 확 바뀌잖아요. 네. 그래서 그 지점이 너무 매력적이더라고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남편이 그냥 그 노라를 종달새 아니면 인형으로 대했을 뿐이지 노라 자체는 굉장히 주체적인 여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남편의 병간호를 위해서 자기가 돈을 마련하고 자식들도 키우고 남편 병수발을 하고 그러니까 되게 강인한 여성이자 어머니였다고 생각해요. 그거를 주위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했을 뿐이지.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노라가 남편이 자기에게 해를 끼쳤다는 걸로 노라를 막 비난하고 그래놓고서는 다시 문제가 해결되니까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다시 확 돌아섰을 때 정말 충격을 먹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결혼 생활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데 남편을 위해서 맞추고 숙이고 살아왔는데 남편한테 나는 진짜 그냥 액세서리였구나 라는 느낌이 들었을 때 주체적인 여성이었기 때문에 집을 나가는 결단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오히려 미련이 없지 않았을까. 미련이 없지 않았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오늘은 헨리 깁센의 인형의 집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정말 좋은 작품이니까 아직 읽어보지 않으셨다면 꼭 읽어봐 주시고 이미 읽으신 분들이라면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저희 휘발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